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방문각 제7회 모의고사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2번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공제운영위원회를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는데 이건 협회에 반드시 둔다. 그리고 19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죠. 금융감독원장 승인받아야 된다. X입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의 위반 등의 사유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위반한 경우 협회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업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의 중개대 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하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시공시죠. 시공시 세 가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공시 세 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니은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신고센터는 매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매월 10일까지입니다. 매월 말일까지 해서 X가 되겠네요. 디귿.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최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 내용인데요. 먼저 갑은 자격증 대여한 A를 하였으며 담당 검사는 A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예, 기소유예 처분하면 포상금 나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여니까 자격증 대여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 맞네요.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망부로 등록, 양도대여,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50만원, A는 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B, 갑은 부정한 망부로 등록한 D를 신고했고 무죄 판결 받았다. 예, 무죄 판결 받아도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재판에 회부하면 포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또 50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공소 제기되었다. 둘 이상의 사무소, 이중사무소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C는. 그래서 이거는 포상금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은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사물에 표시광고를 한 D를 신고하였고 형사체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예,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따라서 15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A, B, D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C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사무소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건 자격 취소 사유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이 법에 의한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이중소속의 경우는 자격 정지고요.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네요. 이것도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는데 단순히 암기사항이죠.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고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26번.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 X의 업무정지는 등록관 정의하고요.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죠. 그래서 시도지사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한 번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하려면 2+1이 돼야 되죠. 2+1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있다. 3년 경과하면 못합니다. 1년 경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3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이 아니라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요.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벼운 X, 무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시험에 이게 두 문제 나오는데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 상투 시공시 관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은 3년에 3천만원, 1년에 1천만원. 우리 암기 프린트 22번에 있죠.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27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사무소 이전 등록관청,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 시도지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시도지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29번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1번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판결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해야 되죠. 60일 안에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에 있죠.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에 판결은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원 이하가 되고요. 교환계약, 승여계약은 60일 안에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취득을 한 경우, 경매는 계약 이외의 원인이기 때문에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경매, 상속,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전부 6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단독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예,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예, 신고해야 되는 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신고합니다. 또 분양계약도 신고해야 되죠. 분양계약도 물론 신고해야 됩니다. 경매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은 국토부 장관이 검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이라고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거래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만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등이나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할 수 있는 거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5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네,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지만 해제 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할 의무는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